자, 카메라 롤 레디 액션. 난 내가 봐도 wow 내가 저지르는 일들을 보아는 아직 떨리고 있지 안 떨어지는 감 잘 봐 난 이미 와 있었지 다운타운 패기쩔지 난 내가 봐도 wow 내가 저지르는 일들을 보아는 아직 떨리고 있지 안 떨어지는 감 잘 봐 난 이미 와 있었지 다운타운 안 꺼지는 촛불 날 두고 하는 말 니놈들하고 어쩜 이리 다를까 그냥 꺼져버려 널 찢어놓기 전에.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버드입니다. 오늘은 그 샌드마크에서 새로운 렌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건 좀 특이한 렌즈인데 그 렌즈가 바로 이 6배 망원 렌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대한 장단점은 영상 후반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박스를 까면은 파우치가 나오고요. 이 파우치를 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 주머니가 있어요. 샌드마크 렌즈는 항상 이렇게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 요걸로 렌즈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렌즈 본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생겼죠. 그리고 요 주머니 안에는 이렇게 렌즈 닦게 이렇게 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파우치 안에 요 망사 안에 보시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그 43mm 렌즈 전용 필터, 그거를 이제 렌즈랑 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댑터거든요. 요런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런 클립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여기 파우치 여기 고리 있거든요. 여기 고리에 걸어서 이제 뭐 어디 걸거나 가방에 달고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고요. 요 렌즈를 제가 1달 반에서 2달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소감을 장단점 그거를 영상 후반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렌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한번 그 우리영.com 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영.com에 들어와 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단은 가격은 208,000원으로 측정이 됐네요. 4% 정도 이제 할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그 아이폰이 아닌 경우, 삼성 갤럭시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용 케이스가 따로 없어요. 아이폰 전용 케이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립온 마운트를 사용해서 렌즈를 결합해 가지고 촬영을 하시는데, 아까도 그 구성품을 보셨지만 요 6배 요 망원 렌즈는 이 클립온 마운트가 들어있지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얘가 요거는 그냥 바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메인 카메라 있죠. 요 메인 카메라에 여기 요 구멍을 딱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선이 있는데 여기에 요 렌즈를 돌려서 껴주시면 돼요. 엄청 길죠. 약간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얘를 이제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이제 눕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가 벌어져요. 이 정도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얘는 촬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립온 마운트는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기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 렌즈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이폰 전용 케이스로 장착을 하면 이제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으니까 아이폰 유저를 위해서 나온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마크 필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샌드마크 렌즈는 요 앞에 그 나선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샌드마크 ND 필터가 있는데 여기가 43mm예요. 그래서 보통 샌드마크 렌즈는 요 앞쪽에 자체적으로 그 안쪽으로 그 나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껴가지고 바로 돌리시면은 장착이 됩니다. 근데 얘는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요 43mm 필터, 요 어댑터, 요거를 요 앞에다가 그냥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돌려 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43mm가 돼서 요런 필터를 바로 이렇게 돌려 껴주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뭐 요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댑터가 없으면
이제 바로 장착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소 초점 거리는 4.87m입니다. 거의 이제 5m죠. 안전하게 한 5m 정도 거리를 두시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 프로 이상의 아이폰에서는 반드시 접사 촬영 제어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폰 그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카메라로 가셔서 접사 촬영 제어기 사용, 요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전용 케이스는 요 렌즈 요 앞에 나선이 안에 이렇게 나선이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요 렌즈를 바로 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서 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시면은 아까 그 클리버 마운트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이러면은 이제 유격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카메라를 켜시면은 그 가장 기본 모드 있잖아요, 카메라에. 그럴 때 1배에서 마이너한 비네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 촬영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그 외곽에 약간의 비네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네팅조차도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 그러면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1.2배 이상으로 촬영을 권장한다 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이 렌즈는 장착을 하시고 1.2배로 설정을 하셔야 외곽에 비네팅이 없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삼각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샌드마크 망원 렌즈, 요 렌즈의 가장 큰 특장점은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그리고 15 프로 맥스의 기본 카메라 렌즈에 부착해서 48메가픽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48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 가능한 포커스 휠, 여기에 휠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요게 이제 휠인데 이 휠로 포커스를 잡아라, 뭐 그런 얘기죠. 요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징입니다.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를 여기 정리해 놓은 거예요. 6배 줌이고 렌즈 멀티 레이어 멀티 코팅, 그리고 조정 가능한 포커스 휠, 1배에서 작은 비네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하실 때 그 기본 모드 놓고 바로 이제 촬영을 딱 하시면은 비네팅이 살짝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배 이상 놓고 촬영을 하시면 비네팅이 없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스펙으로는 배율 6배, 그리고 길이 119mm, 직경 37mm, 무게 215g. 이거 꽤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길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이렇게 잡고 촬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쏠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가락도 조금 아프고 손목에도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핸드헬드로 촬영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그 리뷰했던 그립 있잖아요. 크리에이터 그립, 샌드마크 크리에이터 그립, 요런 거에다가 이제 핸드폰 장착해가지고 촬영하시면은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추천해주는 앱이 2개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시고 사용하시는 블랙매직 요 앱이 있죠. 이 앱은 저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앱을 왜 추천해주는지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특징이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기본 카메라의 5배 줌이고요. 오른쪽이 렌즈를 장착한 6배 줌 영상입니다. 영상들을 3배 확대해보면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화질의 차이가 보이죠. 특히 화분의 바깥면이나 안쪽 어두운 부분을 보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집 안에서 형광등만 켜놓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2배 확대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화질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죠. 저는 보통 사진은 기본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이 렌즈는 수동 포커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 앱 중에 아무거나 하나 받아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앱과 렌즈의 포커스 휠을 돌려가면서 포커스를 잡고 촬영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촬영을 하면 외곽에 미세한 비네팅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1.2배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셔야 비네팅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찍으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요. 아이폰 렌즈가 자체 망원 렌즈로 바뀌지 않는 선에서 2배까지 촬영할 수 있잖아요. 2배로 확대를 해서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12배까지 선명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길이가 긴 망원 렌즈에다가 포커스 휠까지 조작을 하다 보니 엄청난 흔들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2배로 확대해서 12배 촬영을 하게 되면 그 흔들림은 배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대 촬영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좀 적어봤어요. 그 위에 원래 그 노란불 켜놨는데 라이팅을 했는데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졌습니다.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점, 무겁고 길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간다. 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보통 그 그립이 없는 경우에는 촬영을 하실 때 뭐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은 손가락이나 손목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양손 파지가 얘는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왼손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조절해 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양손 파지를 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아이폰의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면 포커스 오류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걸 잘 모르고 기본 카메라 연결해 가지고 저희 딸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포커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터치해 가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얘도 막 돌려봤는데 포커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잘 맞췄다가 또 좀 이따 보면 포커스가 또 나가 있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네마틱 그 촬영 모드 있잖아요, 아이폰에. 그 경우에도 오류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 카메라와 그 시네마틱 모드는 그냥 촬영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추천해줬던 앱 있잖아요, 그 촬영 전용 앱들. 저 같은 경우는 블랙매직을 사용하는데 그런 수동 조작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휠을 돌려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겨우 맞춰가지고 착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가 좌우로 움직이면 그냥 크게 상관없는데 앞뒤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휠을 정말 조작을 잘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휠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 렌즈가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 앞쪽에서는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의 떨림이 진짜 심하죠. 그래서 이제 포커스 휠을 맞춘다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아무리 힘을 줘도 흔들리는데 또 얘를 조작까지 하면은 좀 많이 흔들려요. 부드러운 핸드헬드 촬영은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삼각대가 필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배 화질 손실이 거의 없이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각대 고정 후 콘서트나 공연, 직캠 뭐 요런 촬영에 최적화된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서트 있잖아요. 콘서트나 이제 공연장 같은 데 가서 얘를 삼각대에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자리가 너무 협소하면 모노포드 이런 데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 직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그때는 이제 얘의 진가를 최대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타겟층에 맞춰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영상 쪽으로요. 근데 사진 쪽으로는 할 게 많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점은 뭐 망원이니까 당연하긴 한데 피사체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배경이랑 이제 망원이다 보니까 이제 압축이 돼 있잖아요. 배경에 아웃포커싱이 많이 날아가니까 피사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영상미가 돋보이는 그런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6배 고정줌 샌드마크 요 렌즈를 한번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